차를 생산하고 유통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차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사단법인 한국차중앙협의회에서 중국 절강대학교에서 유학하신 김은혜 박사님을 모시고 중국 차음료 시장 현황과 한국차 발전 방향에 대해 강의하신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럼 선생님, 신식차 음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신식차 음료 보면요, 요새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변화를 일었어요. 기존의 차 음료 그러면은 아마 한지에다가 차를 썼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이쁜 닭에다가 차를 넣었다 그러면은 다 탈피를 해두고요. 이런 식으로 색감적으로 그 다음에 젊은 층들이 좋아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파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이티라고 하는 게 중국에서는 현재 지금 많이 보급되어 있는 차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신식차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회사에서는 과일들이랑 특히 제철 과일. 제철 과일에서 딸기가 나오는 설은요, 딸기를 밀어요. 딸기하고 차하고의 믹스된 것들을 너는 요 기간에만 사 먹을 수 있어. 그래서 그때만 판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사과는 뭐 항상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철 과일을 통해서 그 기간에만 시즌 음료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시즌 음료들만 구매를 할 수 있게끔, 그 시즌에만 구매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을 유도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에 하나는요, 중국의 유명한 배우가 신식차 음료 매장을 열어요. 그게 조젤룬이라고, 주걸룬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던 가수인데 그 사람이 이제 샵을 열어요. 그게 신식 밀크티 상점을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열었다고 하니까 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또 막 줄을 서게 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국이 이런 신식차 음료가 성공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케팅이에요. 중국에 맨 처음에 이 헤이티라고 하는 이 차가 나왔을 때 어떤 마케팅 전략을 썼냐면요, 사실 이거 뉴스에도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음식점에 줄이 막 서 있어요. 그럼 저기 분명 맛집일 거야. 나 안 사면 나 손해보는 느낌이야. 라고 생각해. 이런 소비 성향이 있잖아요. 이런 소비 성향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요. 돈 주고 사람을 사서 줄을 세워요. 뭐예요? 모델하우스도 그러나요, 우리나라에서? 돈 주고 사람을 세워요. 네, 식당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신식차 음료도 돈 주고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거기에 집중을 하게 돼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라고 해서 쓰게 되죠. 근데 이 마케팅 전략이 정말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저희 노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지금 퇴직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58인가 되셨을 거예요. 아침 7시부터 가셔서 줄을 서셨어요. 나도 마셔보겠다고. 그러면서 이게 매스컴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왜 올랐냐면요, 하도 줄 서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되니까 신분증을 가지고 한 사람당 1인 구매밖에 안 돼요. 한 장 구매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케팅 전략이 진짜로 성공을 해서 지금 현재는 저 헤이티라고 하는 업체가 이 시장에서는 잡았어요. 근데 사실은 저게 약간 뉴스화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 돈 주고 사서 세웠어 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 저 집은 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새 90년대 태생 젊은 소비자층은 그래도 저 집이 맛있는데, 그리고 가격도 괜찮은데 라고 해서 사실은 그런 뉴스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맞춤형 음료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이티라고 하는 게 아무리 내가 마케팅을 잘해서 내가 돈 주고 사람을 줄을 세워도 맛이 없으면은 재구매를 안 하잖아요. 근데 저기는 재구매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재구매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맞춤형 음료예요. 맞춤형 음료라고 하는 건 사실 중국 대만에서도 시도가 됐던 거였어요. 맞춤형 음료 되게 생소하실 텐데 어떤 거냐면요, 차에 지금 아까 밀크티라고 하는 거는 우유하고 설탕 같은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설탕이 난 단 게 싫어. 그러면 당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1부터 5까지 당도가 있어서 매우 많게, 매우 적게, 이런 식으로 당도가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이 당도가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메뉴가 그만큼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원래 5개밖에 없는 메뉴들이 내가 당도를 조절함으로써 10개의 메뉴가 되고, 네, 그 다음에 당도뿐만 아니라 부재료가 뭐냐면요, 펄이에요. 저희 왜 그 밀크티 마시면 펄 들어가잖아요. 펄을 내가 추가할 수가 있고 펄을 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면 또 메뉴가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일 내가 다르게 음료를 제조해서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중국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성분들 이렇게 생리하고 하실 때는 차음료를 안 마신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원래 평소에 차음료 마시다가 오늘은 따뜻하게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핫이랑 콜드랑 이렇게 두 가지가 또 선택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원래 5개밖에 없었던 메뉴가 여러 가지의 당도나 부재료나 그 다음에 따뜻하고 차갑게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뉴가 여러 개로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층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되게 뭐 냉해시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젊은 소비자한테는 내 입맛에 나만의 메뉴를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펄은 제가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펄의 종류도 중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뭐 야자수로 만든 펄도 있고 뭐 코코넛으로 만든 펄도 있고 펄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의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요새는 과일까지도 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춤형 음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중국 여기 신식차 음료에서 가장 크게 의미를 갖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디자인. 기존에 되게 정적인 이미지를 탈환을 해서 현대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들로 이미지화 시켰던 것도 중국의 성공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중국에서 기존에 밀크티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그만 매대에서 내가 테이크아웃만 가능했던 차 음료라고 한다 그러면 요새는요 제3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커피숍에서 차 마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 나누듯이 이제는 신식차 음료도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나왔고요. 이런 공간에서 사교 모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런 공간에서 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주소비자층들은요 초중고등학생들이에요. 사실 초중고등학생들 우리나라도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 간다면 놀이터에 가서 놀거나 아니면 뭐 어디 요새는 공간들이 많아서 서울 같은 경우는 애들이 문화센터나 뭐 이런 데 가서 많이 놀더라고요. 근데 요새 중국 애들도 사실은 아까 10대, 20대들은 용돈을 받아서 쓰는 세대라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절대 부족한 건 아니에요. 엄마한테 언제든지 용돈 받아서 쓸 수 있고 이 정도 소비를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런 데 가보면요. 사실은 젊은 층들이 많다고 하는 이 젊은 층들이 대부분 10대 애들이 많이 여기서 자기네들이 사교 공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교 공간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실 요새 아이들 사교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특히 친구들 간의 교류가 적잖아요. 핸드폰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교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이걸 보고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 가서 교류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교류도 하고 그리고 중국에는 뭐 숙제도 많이 내주니까 숙제도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그러니까 커피 차 한잔 시켜놓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쩌면은 차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에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 제가 보는 사상업에 우리나라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도 이런 공간이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현재는 지금 들어와 있는 몇 가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차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엘렌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브랜드가 들어와 있고 요새는 지금 큰 대형 업체들이랑 같이 조인을 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TWG 들어보셨죠? 네, 강남에 원래 매장이 있다가 지금 현재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TWG랑 투썸 플레이스랑 같이 협업을 해서 투썸 플레이스를 가시면은 TWG의 차를 드셔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티바나라고 하는 건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타벅스에서 자기들이 인수한 차 업체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티바나가 우리나라에서 잠깐 있었다가 없어졌던 시기가 있어요. 왜냐면 티바나의 절칙이 뭐냐면요. 물론 뭐 중국의 커피 시장도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타벅스의 전략 때문이에요. 스타벅스랑 계약을 할 때 너희 스타벅스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만든 원두통 50%를 너희가 소진해야 돼. 그래서 운남의 커피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돼요. 왜냐면 중국에 스타벅스 가면요. 이제는 500m만 하나씩 있거든요. 지하철역에도 조그맣게 매대가 있을 정도로 스타벅스가 많이 확장되고 있어요. 중국에. 근데 지금 중국의 운남성의 콩을 50% 원두를 50% 소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계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끊임없이 커피를 개발하고 커피 생산지도 늘어나고 해서 운남 쪽에 지금 커피 생산지가 많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게 아마 스타벅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그 운남의 콩은 케냐나 뭐 과테말라나 이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타벅스고 지금은 현재는 원두 생산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재가 될 정도로 웅남의 콩은 하나의 웅남 콩으로 브랜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웅이었고요. 티바나는 그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차를 매수를 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차 가격이 비싸서 매수를 못하고 소비를 못하게 되니까 티바나를 접게 돼요. 물론 미국 시장도 좋지 않아서 미국 시장도 한동안 접었다가 요새는 다시 티바나가 부흥을 하고 있어요. 제주도하고 하동거 찻잎을 써서 요새는 뭐 하동 녹차 포함된 근데 뭐 제주 말차 포함된 제품들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벅스 안에 조그맣게 메뉴판에는 티바나 메뉴라고 해서 차 음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 서울에는 현재는 티바나가 아예 단독으로 나와서 티바나 매장이 스타벅스 옆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티바나 같은 경우는 티 마스터들이 직접 티를 우려주는 공간들도 이렇게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요. 티바나에서 또 하나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셋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2019년에 했었던 페스티벌이에요. 2019년도에 어떤 페스티벌을 했냐? 차 그러면은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요가나 뭐 건강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티바나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가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축제들을 통해서 좀 더 차를 쉽게 접할 수 있게끔의 행사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현장 제조 음료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업체는 바로 슈퍼말차라고 하는 업체예요. 지금 여기에는 없고 서울에는 몇 개 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번에 카페쇼 다녀오신 분 계실까요? 카페쇼에도 참가를 했던 기억인데 기존에 말차 그리고 차 그러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복 입고 뭐 이렇게 우리는 그런 차를 생각하실 건데요. 여기서는 그런 이미지를 탈환을 해서 신세대들이 마실 수 있는 신식 음료처럼 이렇게 지금 마케팅도 요새 모델들을 써서 저렇게 짧은 바지 입고 저렇게 지금 광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놓은 새로운 메뉴 중 하나가 뭐냐면요. AI 로봇이 만들어주는 말차라고 해서 이번에 카페쇼 가니까 커피 내려주는 기계 그래갖고 두산에서 만든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커피를 또 이렇게 우려주고 하는 기계가 있는데 차에서도 이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요. 기계가 말차를 이렇게 막 격불을 해요. 격불해갖고 그래갖고 격불만 해줘요. 근데 진짜 격불해서 뭐 다 제조까지 해주는 건 아니고 기계가 격불만 해주는 저런 기계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신세대들한테는 사실은 있어서 젊은 소비자층한테는 되게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로봇이 만들어주니까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균일하겠지. 품질이 균일하겠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저는 그래도 여기에 성공하는데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슈퍼말차는요 현재 보성에 가루 녹차를 활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차를 요새 이렇게 깡통이나 이런 곳에 들여서 사진이나 이런 것도 젊은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시각적 효과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여기 슈퍼말차라고 하는 이 매장이 어디 있되어 있냐면요. 성수, 가로수길, 그 다음에 롯데월드몰, 그 다음에 현재 서울백화점입니다. 다 들어보시면은 어떤 곳이죠? 땅값이 비싼 곳이에요. 월세가 비싼 곳이에요. 월세가 비싼 곳인데는 사실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차값이 비싸요. 네, 솔직히 차 한 잔에 5,500원 주고 마시기에는 젊은 소비자층들은 그러느니 난 차라리 커피 마시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생각한 전략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 경제력, 소비 능력이 되는 그런 소비자층들 타깃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가로수길 이런 데 가보면요. 이런 식으로 공간이 꾸며져 있어요. 현대화식의 공간으로 꾸며져 있고 사실은 요새 소비자층들이 젊은 소비자층들이 눈길을 끌 수 있을 만한 색감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공간들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높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커피를 못 마시는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차 인구들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못 마시는 인구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이 바로 이런 슈퍼마켓이나 이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슈퍼마켓 보면요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기업 이미지화를 정착시켰어요. 그래서 너가 이걸 마시면 어디에 좋아 라고 하는 기능적 보건적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차가 어디가 좋아라고 하는 의문점을 조금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수길 이런 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요. 요새 현재 800여 곳에 납품을 하고 있고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가능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 가면 요새는 캔으로도 음료를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음료도 이렇게 만들고 말차도 구매를 할 수 있고 뭐
차선도 구매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바로 2020년 영국의 헤롯 백화점에 입점을 했다는 거예요. 헤롯 백화점은 역사적인 백화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 헤롯 백화점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처음으로 차가 입점된 게 바로 슈퍼말차가 입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이고 젊은 친구들이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젊은 감성들이 첨가돼서 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신식차 음료 제가 봤을 때 기존의 공차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대만 브랜드를 우리나라에서 갖고 와서 성공한 케이스지만 슈퍼말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고성 가루녹차를 활용해서 신식차 음료를 한 첫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앞으로 나아갈 행보들에 있어서는 젊은 소비자층들을 얼마큼 아우를 수 있느냐가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차 산업에 공헌할 수 있는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루녹차가 특히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요,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소비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2차보다 더 많이 소비가 되는 게 먹는 차의 개념이기 때문에 2차로 3g을 드시는 거는요, 말차로 해서 5g을 드시는 거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차로 소비되는 거는 차 산업에 있어서는요, 엄청 큰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는 산업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점점 어려워질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좋은 품질의 차가 나오려면은 말차가 나오려면은 차광 재배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차광 재배라고 하는 게 지금은 다 손으로 하고 있어요. 차광은 다 손으로 하고 있는데 점점 농촌에서 일하는 인구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차광 재배하는 것도 사실은 요새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그냥 재배를 그냥 체업을 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저희 전남농업기술원 차광연구소가 풀어가야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희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저는 원가 절감이라고 봐요. 차 산업에 있어서는 중국의 차 산업이 가장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요. 그 구매폭이 넓어요. 뭐냐면은 내가 1,000원짜리 차부터 뭐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차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에 맞게끔 내가 차를 구매해서 차를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에서는 차를 부담 없이 마실 수 있고 차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봐요. 사실 우리나라 차 가격이 싼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는 기계화가 아마 가장 큰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기계화 체험, 기계화 제다 방식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이 사실은 나쁜 편견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으세요. 그래 당연히 어떻게 숫자를 이기겠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제가 이번에 심평대회 몇 군데를 참석을 해봤지만 기계 체험이 기계 제대로 하는 게 전혀 뒤처지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식들만 조금 개선이 되고 한다 그러면 차산업 발전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제가 시간 좀 많이 할애한 것 같아요. 없으시면 저 이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